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새나그를 찍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올릴 내용은 전에 제가 이 다이어리에다가 적어놨던 내용 중에 하나죠. 새나글 파트 14. 네. 글러브의 엄지의 각도는 어떤 게 좋을까요? 글러브의 엄지를 꺾어야 될까요? 아니면 글러브 엄지 각도가 펴져 있어야 되나요? 접혀 있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의 얘기인 거예요. 저는 엄지의 각도를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엄지 각도가 쉽게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지가 꺾인다, 접힌다, 뭐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글러브 같은 경우도 저희 공방에 들어온 글러브인데 소위 말하는 이제 운동장 디귿자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꺾고 여기 꺾고 역방향에다가 이렇게 딱딱딱딱 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엄지 각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같은 610 패턴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럼 얘는 비틀어 올려진 가닥일까요? 얘는 엄지를 꺾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잡으면 이렇게 잡죠. 그럼 얘를 이렇게 꺾는 게 맞을까요? 피는 게 맞을까요? 이런 얘기를 이제 개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글러브, 제가 가공한 글러브가 되게 딱딱하다라고 이제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퍼포먼스적인 그 근거는 이제 파트 15에 새나글 파트 15에 올려드릴 거고 오늘은 순전히 구조적인 얘기부터 해보자고요. 그래서 요게 잘 되면 부드럽다. 이게 안 오므라지면 빡빡해 이러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뭐 저희 영상을 쫓아오셔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당연히 다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영상을 보고 이해하셨다라고 하신 분들도 그러니까 뭔가 이해는 가지만 직접적으로 그게 구현이 안 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어렵거든요. 왜? 더 본질적으로 더 기본적인 걸 봐야 되는데 본인이 갖고 있던 습관과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본인이 수년간 해오던 행동들을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순전히 구조적으로 단순하게 보자고요. 이 글러브 엄지를 꺾는 게 좋을까요? 피는 게 좋을까요? 꺾여야 되나요? 살아있어야 되나요? 이게 살짝 꺾여야 되나요? 이게 잘 움직여야 되나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대부분 업체들에서 가공한 것들을 보면 여기를 되게 과도하게 꺾는 거 접어놓는 걸 되게 많이 봐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공해 드렸음에도 이렇게 가공해 드려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네, 이렇게 해서 되면 다 들어오는 글러브를 네, 집에 가셔서 이걸 계속 꺾으시는 분들 있어요. 왜 선수들이 이렇게 한다고 따라 하시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근거를 좀 제시를 할 거예요. 한 10여 년, 제가 유니크 시절이 거의 5년 있었고만, 제가 이걸 오픈해가지고 독립한 지가 8년, 13년 정도, 12, 13년 전쯤에 제가 올린 영상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아마 한 몇만 명은 보셨던 걸로 같아요. 넘버7 이 팀장이었죠. 그때는 뭐 이 과장 이 팀장 해가지고 DIY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었습니다. 옛날에. 네. 아이폰 구형 그걸로 그 당시에 네, 찍어서 올렸었죠. 돌아가신 사장님이 제안을 하셨고 야구랑 카페에 그게 이제 올라갔었고 유튜브에도 올라갔었고 무료로 다들 보셨죠? 네. 어찌 보면 지금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그때 제 얘기들에다가 살을 붙여서 올라다니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예, 본인들도 돌아서 이제 정보를 받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부터 잘못 살이 입혀진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각설하고 보시자고요. 자, 오늘의 준비물은 뭐냐? 테이프가 있고요. 이렇게 박스랑 가위가 있습니다. 그놈의 디귿자. 자, 넘버7 이 실장이 맨날 강조하던 디귿자. 자, 혹시 예전 영상, 그 화질 안 좋은 영상에 제 거의 10 몇 년 전쯤이니까, 제가 30대 초반인데, 요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디귿자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로 디귿자. 기억나시나요? 포스미트 관련된 영상이었는데, 그래서 여기다 제가 힌지를 3줄을 띡띡띡띡띡, 포스미트 디귿자 각입니다. 저 볼 봤습니다. 요 영상 기억나시나요?
네,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디귿자를 밑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글러브에서는 어떻게 설명돼? 이거랑 비슷하게 설명이 됐어요. 어떻게 하냐? 글러브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즉 이렇게 세워가지고 네 여기 각 잡아주고 여기 잡고 디귿자 이렇게 딱 거기에서 살을 붙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도출된 거죠. 죄송합니다. 근데 그 영상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거를 지식을 정보를 드렸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끼는 게 바로 옛날 영상들을 보고 오셨던 분들이셨어요. 거의 유니크 그만두고 독립할 때쯤에도 그 영상들은 다 보신 분들 뭐 자기 중학교 때 그 영상 봤었어요. 뭐 어릴 때 야구 처음 시작할 때 봤었어요. 그런 분들 되게 많으셨거든요. 네, 거의 유튜브의 1세대였죠. 야구용품, 야구 글러브 이야기에. 자, 그러면 이 디귿자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사람들은 글러브의 디귿자를 저는 디귿자를 분명히 알려드렸는데 엄지가 여기고 바닥 손가락 이렇게 접근하셔서 글러브를 어떻게 접근하시냐 대부분 요렇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죠. 요렇게 디귿자.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캐치볼을 할 때 글러브 끝이 앞을 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겠죠.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라고 저는 수십 년, 그러니까 야구용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율이 할 때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 각에 연연을 할까 하는 게 어찌 보면 이 관념적인 디귿자 글러브의 인풋이 이렇게 디귿자가 인풋이 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이 박스로 제가 글러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잘 보세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글러브에서 윗벽, 아랫벽 제가 분명히 생각을 해서 파트 1에서 말씀드렸어요. 아랫벽, 윗벽. 그럼 글러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어떻게 만들까요? 자, 손가락이 있죠? 네, 보이시나요? 네, 손가락이 있어요. 그럼 제가 손가락을 그려볼게요. 자, 접히는 지점에서 네, 이렇게 접었어요. 접히는 지점 표현했어요.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자, 어때요? 손가락 4개가 나왔죠. 글러브 손가락 4개가. 그럼 엄지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관건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엄지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받쳐서 디귿자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인체 신비에서 엄지표, 새끼표, 약지표. 즉 엄지표에서 엄지가 글러브 공을 잡는데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윗벽 아랫벽에서 아랫벽은 어디다? 바로 여기 빵빵한데 윗벽은 여기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함정은 뭐냐? 손가락은 위에가 맞아요. 이 윗벽은 이 손가락 부분이 맞다라는 거죠. 그럼 손가락 부분을 한번 잘라 보자고요. 자, 손가락 부분은 윗벽이 맞아요. 그래서 대충 자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이 영상 보고 배신감 느끼지 마세요. 왜 그때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지 마시고. 자, 손가락 모양대로 잘랐어요. 네, 비슷한가요? 좀 예쁘게. 오케이. 네, 잘랐어요. 네. 이제 글러브 모양이 돼 가죠? 자, 위에 손가락 부분 잘랐어요. 그럼 엄지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자, 포켓 부분이 바로 손가락 옆에, 검지손가락 옆에 여기가 나오죠. 그럼 이 부분이 날아가겠죠. 날아갑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관건이 뭐냐? 윗벽이 여기라면 아랫벽이 바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지가 이렇게 날아가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랬을 때 엄지의 각도가 벌어지냐 앞을 보냐에 따라서 얕은 글러브 포수 밑은 옆을 볼 것이고 얕은 글러브는 살짝 앞으로, 깊은 글러브는 더 외야는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하지만 이게 직각으로 가지 않고 한 요 정도로 나오겠죠. 그럼 중간 정도, 올라운드 정도의 각도를, 내야에 가까운 올라운드로 한번 잡아봅시다. 네. 자, 글러브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아랫벽, 윗벽에서 아랫벽이 뭐지 빵빵한데 여기다 했죠? 그럼 공이 이렇게 잡힌다라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럼 엄지 펠트를 보자고요. 자, 이것도 예전 영상에 올렸어요. 뭐냐? 엄지 펠트랑 손가락 펠트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 마리아노 리베라, 요거구나. 마리아노 리베라 글러브 영상에서도 올렸어요. 가죽 장갑으로 글러브 만드는 거.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기다 넣어볼까요? 자, 쓱 넣으시면, 자, 꺾이는 부분이 어디냐? 엄지 안쪽에 여기 있구나. 여기구나. 자, 잠시만요. 글러브 엄지가 안쪽을 보죠? 예, 쏙 들어와서 이런 구조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꺾이는 부분이? 그럼 이제 볼집은 어디다? 아랫벽, 여기 흰색 윗벽 이렇게 해서 공이 잡힌다라고 엄지각도는 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글러브에서 엄지손가락에 개입한다 안 한다 기억하세요? 요거 엄지각도는 그냥 요 상태에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구조라는 거를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현혹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아랫벽이 엄지가 완전히 이쪽을 봐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고. 직각으로. 사실은 엄지손가락은 개입 안 하잖아요. 옆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히는 게 글러브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실제로 글러브를 꼈을 때 엄지 각도가 아랫벽 빵빵한데 엄지 각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바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앞에 영상들에서 제가 계속 캐치볼, 미야모토 신야 선수의 캐치볼 영상, 그리고 땅볼 잡을 때 글러브 각도 모든 것에 방해 요소가 엄지가 된다는 거죠. 당연히 엄지가 꺾이는데 공을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아요. 그럼 어떻게 잡은 거예요? 들어가면 오므리는 동작. 그럼 공에 힘이 안 들어간다 그랬죠. 아랫벽 잡고 윗벽 잡으면 공이 안 빠지는데 이 상태에서 엄지가 들어가는 순간 공은 빠져나간다. 다 앞에 영상에 올렸던 거죠. 그래서 글러브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냐? 바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웹은 어떻게 달렸을까요? 쉬워요. 웹은 그냥 이렇게 달린 거예요. 어디? 엄지랑 검지 사이에. 네. 마스킹 테이프로 붙이면 네. 요게 웹이에요. 제가 십자웹 만들어 볼게요. 십자웹. 네,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면 자. 십자웹. 네. 십자웹 네아 글러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캐치볼 할 때 이렇게 포핸드, 백핸드 그래서 받을 때 웹이 보이기도 하고 포켓이 보이기도 하고 앞에서 보면 손바닥 전체가 활용되는 글러브. 땅볼을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땅볼 잡는 각도. 그럼 돌려서 받는다. 기억나니? 네, 잡혔어요. 지금 어디죠? 우리가 맨손으로 잡을 때도 천천히 잡으면 이렇게 잡는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지가 옆에 있고 아랫벽, 윗벽! 그래서 글러브 디귿자는 이거라는 거죠. 배신감 느끼세요? 아니 네가 이렇게 디귿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가르쳤잖아 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요걸 요렇게 해서 각을 잡았어 라고 표현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거든요. 아닌가? 그렇게밖에 이해 못하게 설명을 했으면 죄송합니다. 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이야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영상들이 되게 길잖아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잘못 얘기하면 손님들이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오해하시는 분이 많고, 예를 들어서 공을 잡아라 그러면 잡아라. 잡아라. 글러브를 벌렸다 오므렸다. 오므릴 때 디귿자 각. 오케이. 그러면 나는 요게 요렇게 돼서 요게 관절을 써서 잡는 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글러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 설명, 윗벽, 아랫벽을 분명히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그냥 평범한 이런 박스를 가지고 보면 글러브는 이렇게 디귿자가
이렇게 나오는 게 글러브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글러브를 딱 받으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 바닥은 또 넓어야 돼. 네. 그러니까 얘는 바닥이 어느 정도 넓냐. 공이 어디 갔어? 네, 소프트볼 공이. 네. 소프트볼 공이 충분히 들어갈 만한 바닥을 유지하면서 여기 힌지는 꺾어주고 여기도 꺾어주고 이 관절 각 계속 만져서 각을 잡아서 디귿자를 이렇게 마치 아까 박스를 요 각이 요렇게 디귿자가 나오게 매칭을 시키고 있는 현상들을 되게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실패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봐요. 자, 이 이야기에서 파생이 돼서 살이 붙어가면서 이상하게 변형이 되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심지어는 이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글러브가 왔어요. 업체에서 기를 들여준 것 같아요. 괜히 내한 거 아니에요. 여기를 일단 접어. 거의 사용감이 없거든요. 여기 이렇게 딱 접혀있죠. 여기가 이렇게 딱 접어놓고 여기는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네. 그리고 엄지 쪽은 여기 꺾여져 있어요. 이렇게 딱 손을 넣어보면 이쪽을 엄지를 손을 넣어보니까 꺾여져 있어요. 여기 꺾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렇게 접어놓고 그래서 글러브를 이렇게 만들어요. 네, 디귿자. 근데 안에서 공은 다 돌아버리는 거죠. 손님이 중고로 사서 보내셨는데 판매하신 분은 거의 공을 못 쓰셨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잡았겠죠.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잡은 거예요. 오물인 거지. 실제로 내가 맨손으로 공 잡는 동작을 구현하거나 348번 영상 친다, 감는다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죠.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앞에 영상에도 올렸지만 이거 사봤는데 무겁고 손이 이것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무게중심이 밑에 있으니까. 글러브는 조작은 잘 되는데 공이 튀네. 잘 담기긴 하는데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걸로 펑고를 받아. 어떻게 받을까요? 이게 될까요? 안 되지. 이러고 받아. 이러고. 네. 그러고 나서 잘 안 잡히면 뭐래? 바닥을 넓혀. 그리고 나는 막는 걸로 잡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이 글러브는 나랑 안 맞는 글러브라고 섣부르게 판단한다라는 거죠. 제대로 써보고 난 다음에 맞는 글러브, 안 맞는 글러브를 판단하는 기준이 좀 갖춰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이런 디귿자 관절에다가 오므리고 이렇게 때려보고 펑고 좀 몇 개 받아보고 이 글러브 나랑 안 맞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아니면 오래 썼어요. 거의 2년 가까이. 네. 넓히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네, 넓히기만. 네. 멈춰지지 않는 글러브. 차라리 이게 나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일을 끼고 이렇게 오므려서 반접이라도 쓰거든요. 운동장이 돼버리면 이것도 힘들어져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이런 고가의 글러브를 사서 업체까지 가공을 맡겨서 시간을 들여 썼는데 이 엄지가 이렇게 꺾인 상태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쪽 벽은 아랫벽은 존재하지 않아요. 윗벽은 존재하지 않아요. 퍼져 있어요. 손이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엄지만 눌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하냐? 중지 약지 쪽이 이 부분이 꽉 들어가면서 쑥 들어가 있어요. 속 안에. 그리고 오므려. 이게 땅볼을 잡을 수 있는 각도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돌아서 좋다. 근데 이상하게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빠지기 시작해. 이렇게는 잡히는데 글러브 끝이 앞을 보진 못해. 어쩔 땐 잡히고 근데 잡힌 위치가 어디예요? 이쪽으로 멈춰지는 거죠. 그럼 외부는 계속 늘어날 거고 글러브는 계속 밀릴 거고 바닥은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업체에서 길들인 방식도 그렇고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도 그렇고 뭐 계속 꺾는 거예요. 넓혀, 눌러, 넓혀, 꺾어. 손은 어떻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엄지가 꺾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아랫벽이 역할을 못할 때, 즉 치환된 아랫벽, 쉽게 말하면 윗벽에 각이 없을 때 그게 아랫벽으로 갔을 때 여기가 안 물려지면
이 엄지 쪽 윗벽이 윗벽이 아랫벽으로 치환되고 위아래가 치환됐을 때 아랫벽의 역할이 없으면 이 윗벽은 원래가 여기잖아요. 이게 역할을 못하니까 결국 엄지 손가락이 윗벽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눌러서 멈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하게 잡혀있다라든가 웹쪽으로 치고 나간다는 거죠. 심지어는 지면과 내 손가락에 수평대가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음 새나글 영상에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 앞에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당겨서 붙어서 잡는, 바운드를 잡는 이런 테크닉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구가 안 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냥 야구 잘해 뭐 할 말 없어요. 근데 제대로 글러브를 사용한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을 100% 발휘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태의 글러브 가지고도 난 야구 잘해라고 하시다면 사실은 그래요. 본인이 만족해서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글러브라면 이거 가지고 야구를 잘한다면 진짜 센스가 좋으신 분이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글러브 사용법만 배우면 이거 지금 하시는 것보다 최소 30% 이상의 야구 실력이 늘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저 같은 사람도 야구 하잖아요. 이 실장 네가 얼마나 야구 잘하는데 네가 야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할 말 없어요 저도.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실력 땅볼 잡는 데 있어서 어찌됐든 100% 발휘하고 있어요. 원체 못하는 사람이지만 최소한 제가 펑고를 받았을 때 그래도 폼이 좀 나온다라는 얘기는 들어요. 그 농담으로 제가 세평의 왕자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제가 제일 잘한다고. 네. 제가 갖고 있는 운동신경으로 이렇게 하고도 뭐 2부 뛰고 막 시합 뛰고 하는 사람 쫓아갈 수 없어요. 네. 스피드도 떨어지고 순발력도 떨어질 거지만. 하지만 일단 내 안에 정면으로 아니면 좌우로 한 1.5m, 1.5m 정도 커버하는 이 정도 정상적인 수비에서는 저는 되게 잘 잡을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제가 기본기 연습을 안 했으면 저는 정말 야구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서 야구 못한다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저 진짜 더럽게 야구 못했었어요. 그래서 좀 초보자분들이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 되셨던 분들 아니면 웬만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한계치가 있으신 분들이 저를 만나면 결국 기본기가 세팅이 바뀌고 글러브 사용법에 대한 인지가 되면 갖고 있는 실력을 끌어내는 거죠. 잠재되어 있는 실력을 끌어내서 100% 발휘하게끔 만들어주고자 하는 게 제 역할인 거지. 못하는 사람이 잘하게 된다? 글쎄요. 단순하게 그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글러브를 쓰냐 이런 글러브를 쓰냐가 진짜로 나중에 펑고 받거나 연습할 때 그 연습장에서 연습하시거나 본인이 노력을 하실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진짜 이렇게 된 걸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시면 정말 시간 낭비, 돈 낭비밖에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서도 잘 안 바꾸시는 분들 최고의 수단이 있죠. 뭐죠? 네. 이런 트레이닝 글러브 주면요. 기가 막히게 또 잘하세요. 왜 센스 있다 그랬잖아요. 레슨도 받았고 핸들링도 어느 정도 가만히 되고 기가 막히게 물려요. 근데 본인 글러브를 끼는 순간 다른 동작을 하고 있구나 이제 느끼게 되시고 그래서 바뀌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글러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러브예요. 계속 붙들고 있어 영상 찍느냐고 제가 안 했는데 이거 끈 전체 교체 들어갈 거거든요. DW5 진짜 많이 항아리 나팔꽃 했던 글러브. 심지어는 저한테 공방 가서 교육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갔는데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한번 배우고 나서 관절 디귿자 이걸 못 바꾸세요. 그리고 모든 글러브를 또 이렇게 만들어 오시더라고요. 이용 안 하시고.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심각하게 여기를 꺾었냐면 DW5를 여기를 오므리고 뭐 여기 윗벽 아랫벽에 손가락 안 들어가게 여기 꺾은 거 운동장 만든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엄지를 꺾은 상태를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인지. 자, 원래 글러브 펠트가 엄지 펠트가 그냥 편안하게 펴져 있잖아요. 글러브 엄지가 어디 갔니? 글러브 엄지 펠트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원래 글러브 제작할 때 펠트가 이 정도 나와요. 네,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가 힌지가 없어요. 접혀 있는 데가 없다고요. 뼈대가 여기까지 딱 이렇게 하이바가 들어가고 여기는 되게 플렉시브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를 굳이 꺾을 필요가 없다고요. 원래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이 글러브를 보면 여기가 되게 심하게 꺾여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 보면 이 가죽 부분도 이렇게 딱 접어서 이렇게 틀이 이렇게 접힐 정도로 이걸 짓이겨 놨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짓이겨진 거.
예, 안 펴져요 여기가.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이런 글러브들을 봤을 때 엄지를 다시 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을 갖게 되는 거죠, 글러브 엄지손가락이. 자, 그러면 보자고요. 자, 보이시나요? 엄지 각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여기를 완전히 짓이겨 놔서 이렇게. 네. 와, 여기 층이 펴져요. 필라 그래도 안 펴져요. 네. 요만큼을 눌러 놓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접어 놓고 이렇게 짓이겨서 때리는 거죠, 글러브를. 그리고 여기를 손을 넣고 이렇게 꺾이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같은 모양이 될까요, 이게? 네, 저로서는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뜯어보면 이런 글러브들이 정말 많아요. 펠트가 눌려가지고 이렇게 산처럼 끝이 이렇게 예리하게 보이시죠? 탁 각이 졌죠. 그게 글러브 엄지까지도 이렇게 안에도 접혀 있고 여기도 접혀 있고, 이런 것들이 중고 글러브로도 진짜 많이 들어오고요. 저는 현장에 있잖아요. 글러브 가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상태로 온 거예요. 피고 싶어도 안 펴져요. 네. 힘들죠. 그럼 이걸 피는 게 중요할까요? 가죽을 다시 펴질까요? 한번 늘어난 게 잘 안 되겠죠. 그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뭘까요? 윗벽을 제대로 활용하게 만들어서 이게 꺾여 있더라도 나는 아랫벽 윗벽으로 잘 잡히게 위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위가 계속 이렇게 돼 있으니까 들어가서 멈춰지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뭔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앞에 영상에서 제가 올렸어요. 효율적으로 공의 회전을 멈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가죽의 비싼 글러브를 사서 쓴다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미시노 프로가 됐든 윌슨 A2K가 됐던 Z 프로 스테이터스가 됐던 최고 등급의 가죽을 쓰는 이유는 뭐냐, 최고 등급의 글러브 사는 이유는 뭐냐, 가죽이 좋으니까. 가죽이 좋으면 공이 잘 잡혀야 돼. 이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즉 우리가 잡는 건 인체 신비에 나왔어요. 완충 앤 스핀, 회전을 멈춰준다라는 거죠. 그럼 효율적으로 회전을 멈춰주기 위해서는 마찰력이 증가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좋은 가죽은 마찰이 착 하고 멈춘다. 그래서 글러브를 닦으라고 제가 엘리트 선수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한다 그랬죠. 그렇다면 스핀이 멈추는 과정은 뭐죠? 앞에 영상에서 올렸어요. 리터치 영상에서. 3면이 만나는, 순간적으로 완충의 스핀이 순간적으로 착 일어나는 게, 즉 트레이닝 글러브를 봤을 때 3면이 착하고 멈춰지는, 착하고 멈춰지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도 3면이 멈춰지게, 이렇게 돼도 3면이 멈춰지게. 지금 뭐죠? 바닥을 만나면서 좌우가 오므러들면서 착하고 멈춰지는 게 공이 잡히는 겁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바닥을 넓게 만들어. 그리고 밀리는 힘에서 오므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줘서 오므려야 돼. 그러면 그 오므리는 찰나에 공이 튀겨 나가겠죠. 그러다가 윗벽 아랫벽을 만나. 엄지나 손가락을 만나. 그럼 어때요? 두 면이 만났죠. 그럼 또 타고 나가. 회전하는 공이 한 면을 만나면 돌아 나갈 거고요. 두 면을 만나도 돌아 나가요. 순간적으로 세 면이 만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러브나 이런 글러브는 거의 대부분 순간적으로 만나면 안 멈춰져요. 즉 한 면만 만나는 글러브예요. 힘을 줘 오므려? 그럼 두 면이 만나겠죠. 근데 돌아. 그럼 결국 어디에요? 쓱 타고 들어가서 3면이 만나는 어느 지점에서 안 차게 되겠죠. 그러려면 힘이 이미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즉 어디도 못 들어가게끔 글러브를 쥐어 짜는 거죠. 그럼 배가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또 눌러서 펴. 더 펴. 근데 넓어. 즉 소프트볼 공이 들어가는 바닥면을 만나. 운동장 하리. 그래서 공이 돌아. 공이 도니까 더 좁혀서 더 오므려서 더 잘 되면 만날 거야 라고 되는 거죠. 바닥이 만나기 전에 오므리는 게 빨라서 벽면을 만난다? 그래도 타요. 결국 어느 지점에서 멈춰져 있다라는 건 3면이 만나는 지점에 가서 브레이킹이 돼서 멈춰진 거고, 떨군다는 소리는 그 전에 돌아서 나가버린 거죠. 즉 요런 글러브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3면을 만들어 놨지만 공을 멈춰줄 수 없는 3면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 미트편에서도 그러니까 잘못 길들여진 글러브 검증법에서 인위적으로 디귿자를 만들었을 때, 그래서 아까 박스 얘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아, 디귿자 각이 디귿자가 나와야 돼 라고 하는데, 사실상 회전하는 공이 정말로 이런 디귿자에 만나면요 돌아요. 돌아요. 어떻게 멈춰지냐고요. 얘는 구고 얘는 각인데 이면 이렇게 3면의 각이 디귿자로 펼쳐져 있는데 이게 회전하는 구가 멈출 수 있어요? 이거는 면이 만나는 게 아니라 점이 만나는데요. 그럼 위에도 점이 만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디귿자를 설명했을 때 손바닥 아래까지도 이 각이 디귿자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전에도 앞에 영상들에서 올렸어요. 디귿자 각. 그 각이 너무 젖어 있으면 안에서 공이 계속 이렇게 덜그럭 돕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길들어진 글러브를 보면, 선수들 글러브를 봐도 라운드져 그냥 편편하게 그냥. 네. 그리고 여기가 판판하게 진짜 운동장처럼 일자로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글러브 보강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바닥이 딱딱해. 바닥이 넓어야 돼. 바닥이 딱딱해야 돼. 하드해야 돼. 그럼 당연히 공은 점이 되지 면이 될 수가 없어요. 부드러운 상태에서 약간 편편하지만 라운드 져야 면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밀고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바닥을 보면 그렇게 디귿자가 인위적으로 각이 앉아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럼 딱 밀면 착 물리잖아요. 착. 이게 다예요. 그럼 바닥이 둥그러야 될까요? 근데 그게 구의 모양이 되면 정말로 요 들어갔을 때, 공이 실제로 들어갈 때 면이 많이 만날 것 같지만 좁아서 윗벽 아랫벽이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접점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합 때 쓰는 거를 뭐 이거 MM병도 보여드리지만 그렇게 각이 인위적으로 잡혀 있지 않아요. 근데 손을 넣었을 때는 어떡하죠? 디귿자 틀이 나와요. 이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들어간다 착 밀고 들어가서 그냥 착 3면이 만나는. 근데 그 3면을 더 효율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뭘 한다 그랬죠? 제가 들어온다 그러면 1차원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딱 가서 3면 딱 만나고 싶지만 바운드가 튀거나 회전이 걸려올 때는 어떻게 돼요? 롤링을 하면서 마찰을 죽여줄 면을 더 많이 만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핸들링 롤링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 튕겨 나가겠지만 이렇게 치면 물리는, 롤링이 걸리면서 물려주는 각이 나온다라는 거죠. 디귿자 각에서 오해 첫째가 뭐냐? 이 디귿자를 이렇게 본다라는 거. 두 번째가 뭐냐? 이 안에도 각이 나와야 돼. 세 번째는 뭐죠? 요 각을 보면서 안에도 각까지 나오면서 요 각도 만들고 안에도 각까지 만들어. 그게 바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접근이 된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사회인 야구에서 본인이 그렇게 쓰겠다면 솔직히 할 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엘리트 선수들을 만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글러브를 디귿자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엄지는 많이 안 꺾였어요. 근데 항아리 운동장을 만들어서 디귿자를 만들어 놨어요. 정말로. 이 친구 공은 다 여기서 안착이 되는 거예요. 벌써 이 포켓 부분이 밀려서 뒤로 나왔어요. 그럼 얘 글러브는 이렇게 되는 거죠.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땅볼을 잡을 때도 안 돼요. 제끼게 돼요. 돌아. 네. 멈춰주려면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면이 만나죠. 결국 3면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벌써 웹이 튀어나왔어요. 얼마 사용감이 없는데. 글러브질은 계속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도 봐요. 어떻게. 엄지가 들어가서 눌려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왜? 검지중지 윗벽을 쓸 수가 없거든요. 친다. 348번 영상에 치는 롤링. 받는다. 그럼 받으면 다 돌아. 친다. 안 잡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미야모토 신야 영상에서 나왔죠. 이렇게 오므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각을 잡고 팔뚝답시 잡아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되면 튀어나가요. 다 공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므려야 돼요. 그러니까 동작이 경직되고 핸들링이 안 된다라는 거죠. 글러브의 구조 때문에 퍼포먼스에 방해를 일으키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결국엔 제가 예전부터, 그거는 유니크 시절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운동장 항아리 나팔꽃.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검지중지가 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거 지점에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만, 이게 넓기 때문에 안 멈춰서 엄지를 꺾는 거, 이것도 정말 안 좋은 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고 글러브를 사신다라든가 본인 글러브를 감별하신다든가 뭐 주변 사람들 글러브를 봐주실 때 이 엄지가 안으로 꺾여 있냐, 이 부분,
이게 글러브 감별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엄지가 꺾여 있으면 절대로 캐치볼을 똑바로 할 수도 없고 땅볼을 제대로 잡을 수 없다라는 거. 아니 이래도 전 땅볼 잘 잡아요. 땅볼은 이렇게 잡아야죠 하는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걸로 이제 막는 글러브, 일본식 가공, 뭐 역방향, 재방금 빼는 거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얘기를 개진해 나갈 거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러브 어렵지 않아요. 글러브는 그냥 이렇게 생겼다. 손가락 4개, 엄지손가락 관절. 그러면 엄지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왜 이게 글러브다. 이해 가시죠? 절대 엄지가 네, 이게 글러브다. 네, 똑같잖아요. 네. 그냥 정말로 디귿자라고 그래서 요렇게 디귿자 요렇게 디귿자 해서 요게 디귿자 요렇게가 디귿자가 아니라는 거 그 점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글러브 엄지를 꺾어서 눌러서 계속 힌지를 만들어서 여기를 접지 마시라는 거. 그렇게 접다 보면 이런 엄지 펠트의 구조가 나온다라는 거.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이런 거. 예. 이렇게 꺾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짓이겨서 쉐이퍼로 때려서 꺾어 놓으면 엄지를 쓸 수밖에 없는 글러브가 나온다라는 거. 그 원인은 윗벽에서 못 물어주기 때문에 엄지를 더 쓰게 만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윗벽 아랫벽의 개념 세나글 파트 1에 나올 거예요. 글러브 매만지는 법에도 설명을 드렸고 세나글에서 글러브의 구조 윗벽 아랫벽 바닥이 넓다 좁다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 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이렇게 글러브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아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글러브라는 게 결국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러면 아랫벽 윗벽 물리고 아랫벽 윗벽 물리고 이렇게 될 때 웹에 걸린다. 3면 웹이 밀고 들어가면 좌고 오므리면서 3면이 만나는 거. 그리고 포켓이 밀리면서 아랫벽 윗벽 물리는 거. 정확한 볼집 물리는 거. 그러면 백으로 잡을 때도 힌지 쪽에 가도 아랫벽 윗벽 물린다라는 거. 근데 엄지가 아래로 들어가면 빠진다라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다 했던 얘기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이 엄지의 각도 얘기가 사실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엄지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서 막 때리고 막 이렇게 꺾어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걸 꺾고 싶으세요? 다음 영상 보시면 퍼포먼스적으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근거를 제가 제시를 할 거니까 다음 새나글 영상도 꼭 기대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넘버 7이었고요. 우리 절대로 글러브 엄지는 이렇게 꺾지 않는 걸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